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하는 교육, 행복한 부모 또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그 미래의 직업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부모라면 뭔가 하나 생각해 본 것도 있긴 있는데 현실에 벽에 부딪혀서 또 가끔 그 꿈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2018년 1월 13일자 디지털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취업 포털 전문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조사한 내용으로 직장인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희망하는 미래의 자녀 직업으로 1위로는 단연코 안정적 직업의 최고봉인 공무원이 올랐습니다.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식이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직장에 다니든 상관없이 본인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의사와 약사. 이것 역시 안정적인 직업의 대표적인 직업군들이죠. 그 다음에 교사. 이거 역시 일종의 공무원이죠. 교육 공무원. 그 뒤를 변호사와 판사, 그 법조인들,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자랑스러운 대기업의 직장인이 되는 거.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숫자로 요리사가 나왔는데 조금 놀라운 결과입니다. 요리사가 이렇게 높은 순위가 나왔다는 건 제 생각에는 최근에 한국 텔레비전에서 백종원 씨를 비롯하여 그 요리사들이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직업들이 부모들이 자녀가 앞으로 가졌으면 하고 원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향은 이게 2년 전 조사 결과지만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모 가운데 53.6%는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면 내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대답을 했고 희망하는 미래의 자녀 직업이 있다는 46.4%. 대충 잡으면 반반 정도죠. 물론 뭐 왜 원하는 직업이면 상관없다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미래의 직업으로 희망하는 그 직업과 또 부모가 원하는 직업 가운데 어떤 괴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냐.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을 것 같아서 쉬운 직업이라 이거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직업은 뭔가 좀 쉬워 보인다. 슬슬 놀면서 해도 될 것 같고 시간 여유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공무원 계통은 정년이 있죠. 정년이 없다는 건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근무 환경, 복지제도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부모들이 자기 직업에서 만족 못하고 있는 거를 그 역순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년 혹은 무슨 명예퇴직 이런 것 때문에 그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없는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복지나 근무의 환경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과연 어떤 직업을 장래에 갖길 원하나? 당연히 미취학 아동들은 부모가 원하는 희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경찰 공무원이죠. 의사, 약사, 연예인. 요것만 조금 뭐 특별한 경우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교사, 선생님, 변호사, 판사. 부모들이 야, 너 커서 이거더라, 이거더라. 이게 좋은 직업이야 이런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그런 영향을 받은 거겠죠.
초등학생 역시 좀 비슷합니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에 예술가가 높아졌다는 거는 뭐냐면 공부가 너무 힘들고 그림 그리는 건 잘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예술가가 될 거야. 그 예술가라는 이름이 이제 뒤에 가면 그 바뀌게 되는데 하여간 그다음에 과학자가 윗부분에서는 의사 약사가 과학자하고도 또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의사 약사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 인기는 뭐 어느 나이 연령대에도 상관없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4등이 의사 약사. 뭐 부모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이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아주 즐거운 얘기죠. 약사가 될 거야. 그래도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실에 눈을 뜨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에게 이런 순위가 유지가 될까요? 그러면 이 현실에 눈을 뜬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생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장래 희망은?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디자이너. 아까 예술가의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디자이너로 변한 거죠. PD,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방송국에 일을 하는 걸 꿈꾸는 학생들이 많죠. 승무원, 수의사 등 기타. 이 기타에 보면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요새는 조금 줄긴 했지만 프로게이머가 있었고, 학생의 경우에도 비슷한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 혹은 뭐 연예인들을 돌봐주는 직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 소위 말하는 유튜브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을 모아서 뭐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몇 억이 들어온다. 그런 꿈 같은 얘기들이 학생들 사회에서 유행하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 교사, 선생님, 그다음에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글쎄요,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나쁜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학생들은 연예인의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약사, 이거는 뭐 꾸준히 인기 있는 직업이고 변호사, 판사. 그래서 대략 한 15%의 학생들은 그 한국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힘든 직업에 해당되는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학년 전부터 중고등 대학생까지의 어떤 변화는 뚜렷이 보이죠. 현실에 눈을 떴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21세기에 lifelong skill, 살아남기 위한 자기의 어떤 그 생존 스킬의 아래와 같은 7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원 잊지 마세요. 플러스 원이 하나 더 있었죠, C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가 critical thinking and doing. 판단력이죠. 판단력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다음에 creativity, 창조력, 창의력, collaboration, 남과의 협동 능력, cross-cultural understanding, 국제적인 감각, communication skill, 그래서 남하고 어떻게 잘 소통하느냐 하는 문제, computing, ICT literacy, 그 뭐냐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career and learning self-reliance, 평생 동안 교육을 받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편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Code of Conduct, 올바른 행동과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런 Code of Conduct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한 방에 확 가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 그러면 도대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열심히 돈 벌어서 과외비 대주고
잠 안 자고 옆에 앉아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좀 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의 다일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21세기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은 머릿속에 든 지식 조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니까요.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걸 하루 이틀에 따라잡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 이외에 플러스 something else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판단력이죠. 남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습관을 가리킨다. 특히 요즘같이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컴퓨터에서 나오는 말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미국 대학에서 그 대표적인 경우로 위키토피아, 그 사전이죠, 백과사전, 혹은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쓰면 빵점을 받습니다. 네. 그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지식을 대할 때 이제는 의심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판단력을 갖지 못한 학생들은 결국은 성공하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경험과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죠. 한국 부모님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애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면 그 토론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그걸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넌 틀렸어 그러고 윽박지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경험이 어떤 책에서 얻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배웠는데 로마에 한번 갔다 온 학생이 로마에는 안 갔다 오고 책에서 달달 외운 학생들보다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구성해준다. 시대에 변화 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을 보려면 그 주변의 친구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눈에 보이지 않게 행사하는 것,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식에게 친구를 사귀는 그 방법을, 똑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거 절대로 안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과 열린 자세를 심어준다. 그렇죠? 이제 현대 사회는 국제화가 돼서 더 이상 인종도 큰 의미가 없고 국적은 더욱더 의미가 없습니다. 국적 같은 거는 이제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자기의 선택이 되었고, 그다음에 타 인종과 어울려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나왔지만 그 상사, 취직을 했는데 그 상사가 흑인이었어요. 근데 그 흑인 상사가 이 한국 학생을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고 푸시를 했으니까 이 학생이 그 상사에 대한 그 인종적인 면을 가지고 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근데 그 말이 돌아서 들어가면서 그 학생은 해고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는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취직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번 직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때 최악의 대답은 얘는 인종차별주의자다, 레이시스트다. 이거 한마디면 아무도 그 학생을 다시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얼굴색이 다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던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자녀의 미래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대화를 하고 모범적인 대화법을 훈련한다.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하면서 욕설을 하지는 않겠죠. 큰 소리로 억누르는 소리를 하지는 않겠죠. 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써먹죠. 그러면 가족이 아닌데 누가 그걸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6번째, 단순히 기계의 구입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가리킨다. 무슨 얘기냐? 컴퓨터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절대로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는 기계입니다. 싼 걸 사가지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 수준에 맞는 것을 사고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이게 좋은 방법이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저 비싼 거 사주고 게임하지 마 그러고 끝나는 상태라 그러면 그걸 사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인 게 요새 나와 있는 셀룰러 폰도 왜 애들이 최고의 사양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왜 걔네들한테 필요한 건지 빌 게이츠가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스페레이션 된 제품들이 왜 그 어린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을 올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지 제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질 있는 분야를 찾아 후원한다. 7번째.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웅변학원도 보내고 주산학원도 보내고 무슨 미술도 시켜봤다가 피아노도 가르쳐봤다 바이올린도 가르쳐봤다 왜? 안 시켜보고 소질 있는 분야를 어떻게 아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소질 있는 분야는 부모도 알고 본인도 알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압니다. 정직하지 않을 뿐이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애를 밀어붙일 뿐이지. 그래서 애의 소질을 찾아서 그쪽 분야로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요리의 소질이 있다. 그러면 요리사가 되는 게 좋죠. 근데 맛도 구별 못하는 애한테 요리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8번째 제일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도덕심을 갖출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산다. 요새는 말 한마디로 그게 평생 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설픈 행동 한 가지로 최근에도 한국에서 보니까 무슨 도지사가 응? 그 아래 직원한테 손 한 번 잘못했다가 사표를 낸 그런 일이 있었더군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죠. 한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수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행동과 생각인데 행동과 생각은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데서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 모범을 보이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갖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부모들과 그 상담을 하면서 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십시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독립적이고 또 개성 있는 또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키우는 그런 자녀로 키우자 그런 내용이죠. 특히 내가 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지는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자식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도 그 트라우마는 굉장히 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저 물질로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돈 많으니까 다 해줄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반성을 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자녀 교육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21세기 아니라 22세기가 닥쳐도 성공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갖춘, 스킬을 갖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어떻게 번역을 했냐에 따라 다른데, 위에 걸 읽어보면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혼내고 빡치르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훈계도 자식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훈계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번의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